자, 21강 봅시다. 단원 제목이 생물의 환경의 생물과네요.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자, 생물과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생물과 그것에 대한 환경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이 살아있고 살아가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죠. 읽어봅시다. 처음에. 생태계.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생물과 빛, 공기, 토양과 같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이다. 그렇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유지 체계인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생산자, 생산, 그 다음에 소비자, 소비, 그 다음에 분해, 죽으면, 썩으면 그 분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런 생물과 환경, 빛, 공기, 토양 같은 이런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유지 체계, 이런 것들을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구성원 요소,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이에요.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생물 군집이라고 하죠. 군집. 자, 모임 집단. 개체군이 모임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봤죠? 네. 읽어봅시다. 생산자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 예를 들어서 녹색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독립 영양 생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소비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 그렇죠. 예를 들면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같은 거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애들. 물론 걔네들도 에너지는 태양빛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지만,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로 알고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도 마찬가지로 생산자죠. 소비자라고 하는 건 식물을 먹거나 혹은 동물을 먹는 애들.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해자는요? 생물의 사체 내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생물. 그래서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이 분해자가 되겠죠. 네. 자, 비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대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 요소. 예를 들어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작용.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래?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 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자, 이게 생태계라고 하면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그 영향을 주는 현상. 예를 들면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나뭇잎이 노랗게 변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겨울이 됐을 때 습도가 떨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진다,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작용이에요. 반작용은 생물이 생활하면서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 예를 들면 지렁이가 흙 속에 구멍을 뚫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그렇지. 토양 자체는 비생물적인데 지렁이가 토양을 지나가면서 토양 자체가 숨쉬게 해주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작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물과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뭐래요? 생물과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을 때 얘네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서로 작용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빛과 생물이네요. 자, 빛과 생물인데 빛과 생물에서는 우리가 지금 비생물적 요소 중에 뭐가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거. 비생물적 요소 중. 빛이 있었죠. 빛. 네. 맞습니까? 지금 단원 제목이 뭐야?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 즉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사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진작에 다
얼어서 없어졌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겨울만 돼도 이렇게 추운데 태양의 고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 그것만 돼도 이렇게 추운데 태양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다 얼어서 없어집니다. 이런 빛은 정말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빛이 있어야 빛은 누구의 음식이죠? 식물. 식물의 음식이지. 정확히 말하면 뭐의 재료죠? 광합성.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가 나옵니까? 책에? 광합성량. 그렇죠. 광합성 나오죠. 자, 광합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글쎄요. 자, 이렇게 세로축 광합성량이고요. 가로축 아마 일조량인가? 빛의 색이? 오케이. 빛의 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네요. 자, 여기 보면요. 광합성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광합성량. 근데 재밌는 건 광합성량을 측정할 때 이 이파리가 얼마나 광합성했는지 막 너 얼마나 광합성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몰라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양력과 음력? 네? 광합성량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쓰이는데. CO2 흡수라고 써 있죠. 어디요? 여기요. 네. 자, 광합성량을 뭘로 측정하는 거야? CO2 흡수량 함수. 왜 그렇죠? 광합성을 할수록 CO2를 흡수하니까. 우리 광합성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뭐랑 뭐랑? CO2. 이산화탄소랑 또 산소. 물이랑 무슨 산소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빛이 있으면 포도당과 또 산소와 물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CO2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광합성의 재료라는 거지. 그럼 광합성의 재료가 점점점 없어졌다는 건 뭘 했다는 거야? 광합성. 재료가 없어졌다는 건 어디에 썼겠어? 광합성. 광합성을 하는 데 썼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CO2 흡수량이 광합성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CO2 방출량도 있을까? 호흡. 그렇지, 호흡. 식물도 역시 호흡을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럼 식물이 호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산소. 산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호흡의 결과로 뭘 내놓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 거꾸로 돌리는 게 뭐랑 똑같다고 했어? 사람의 호흡. 사람의 호흡이든 아니면 식물의 호흡이든 뭐 그런 거. 그죠? 그죠? 그랬을 때 호흡은 CO2를 방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광합성은 CO2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 가로축은? 빛의 색이.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 지점. 이 지점은 빛의 세기가 얼마인 거야? 0. 0이겠지. 그럼 빛의 세기가 0이라는 건 광합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니까 뭐만 일어나고 있어? 호흡. 그러니까 CO2는 뭐만 하고 있어야 돼? 방출만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욕 할 때 저녁 때는 뭐 하래? 산림욕을?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식물들이 광합성 하지 않고 뭐만 내놓으니까.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만 내놓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일조량이 가장 좋은 2시, 3시 뭐 이쯤에 우리가 산림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잘하고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여기가? 이 부분. 보상점. 자, 보상점이라고 돼 있죠? 보상점이 뭘까? 딱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 그렇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내가 하고 있어요. 호흡하면서. 근데 했는데 다시 광합성으로 슉 하고 CO2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만큼을. 그럼 똑같겠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CO2가 전혀 출입이 없어 보이는 지점. 그때의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자. 처음에 이 그래프. 음지식물. 자,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건 빛이 많은 데서 사는 거야? 빛이 적은 데서 사는 거야? 빛이 적은 데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적은 빛으로도 충분히 먹을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애겠지. 네.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긴 하겠지. 빛이 있으니까. 근데 쭉 올라가다가 딱 요 지점에서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음지에 이미 적응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위가 조그만한 사람한테, 위가 작은 사람한테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줘봤자 딱 먹다가 아 배불러요 하면 더 이상 안 먹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위가 큰 사람한테 음식을 많이 주면 슉 해서 이렇게 다 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음지식물의 그래프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광포화점이라고 하죠. 광포화. 광이라고 하는 건 빛, 포화라고 하는 건 꽉 찼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식물이 빛을 음식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빛을 음식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더 이상 CO2 흡수가 없다는 건 광합성이 더 이상 더 많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고 CO2 흡수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빛을 다 먹어서 배부르다. 그 뜻이죠. 그래서 광포화점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음지식물은 이런데 양지식물은 어떻죠? 더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음지식물은 조금 소비하고 조금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소비하고 또 먹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조금만 먹는 거야. 근데 얘는 호흡량도 많죠. 그리고 광합성량도 많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 음지식물. 양지식물보다 거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아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죠. 많이 먹는 애한테 조금 주면은 애가 비실비실 하겠죠. 근데 원래 조금 먹는 사람한테 조금 주면 잘 산단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쵸. 자, 양지식물. 양지식물 강한 빛일 때 음지식물보다 광합성량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뭐와 뭐가 높대요? 보상점과 광포화점. 그렇죠. 그래서 강한 빛일 때 훨씬 더 많이 먹고 약한 빛,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호흡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양엽과 음엽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지식물의 잎과 음지식물의 잎이라는 거야. 자, 차이를 한번 볼게. 양지식물의 잎이 두꺼워, 음지식물이 두꺼워? 양지식물. 양지식물이 훨씬 두껍죠? 네. 자, 뭐가 더 두꺼운 것 같아? 일단 표피는 비슷하지? 네. 근데 울타리 조직이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완전 많아요. 차이가 많고 해면 조직도 얇죠? 네. 자, 양엽 한번 읽어보자. 양엽은 양엽은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입이 두껍다. 네, 그런데 음엽은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입이 작고 얇게 발달.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빛의 파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조류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네. 바다 깊이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렇죠. 해조류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왜 그래요? 당연히 해조류, 식물이니까, 그치? 빛의 영향을 받겠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다의 위가 이렇게 찰랑찰랑 한다고 했을 때 빛이 들어와도 여기 밑까지 여기 환해요? 아니죠. 내려갈수록 어둡죠. 왜 그래요? 빛이 투과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가 살 때 막 심해나 이런 데서 가만 보면 심해에서 찍힌 영상들 보면 어때요? 바닥이 그냥 정말 황량하죠. 사막처럼 황량하고 막 엄청 큰 애들 막 돌아다니고 약간 무섭죠.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와 여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로 갈 때 그때는 해조류가 사는 애들을 보면은 막 아름답죠. 애들이. 얘네들은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니까 빛을 충분히 받는 애들이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일조 시간.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 주기 및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주기성이라고 돼 있어요? 광주기성. 자, 광주기성이죠. 광주기성이 아니라 광주기성이죠. 빛에 따른 주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기성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일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물의 생활이나 행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겨울 이럴 때, 먹이가 많이 없고 이럴 때 동물 뭐 하죠? 겨울잠 자죠. 아니요. 아니에요? 도심가로 내려가죠. 네, 맞아요. 도심으로 내려와서 죽죠. 사냥당하죠. 음식점을 습격하고 자신은 피습당하는 거죠. 멧돼지 부위 이런 거 되는 거죠? 맞습니까? 멧돼지 맛 없어요. 먹어봤어요? 아니 맛 없겠죠 딱 봐도.
네. 왜냐면 근육 덩어리잖아요. 정말 편견이 심하네요. 아니 근육 덩어리잖아요. 걱정되네요. 왜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편견이 심해서. 선생님이 더 심하잖아요. 자, 빛의 방향. 빛의 방향. 자, 빛의 방향. 빛의 방향. 네. 식물의 줄기는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 굴광선을 나타낸다. 자, 무슨 광성이요? 굴광선. 굴, 굽어지다, 굴자, 광, 빛 쪽으로. 빛 쪽으로 굽어지는 성질. 그 뜻이에요. 굴광성. 됐습니까? 네. 굴광성. 자, 그래서 굴광성은 굴광성은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서 생성되는 생장 호르몬인 옥신의 불균형 분포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생장 호르몬인 옥신의 불균등 분포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오른쪽 자료 3번에서 한번 봅시다. 자, 옥신에 의한 굴광성 한번 볼게. 자, 한번 읽어볼까? 네. 옥신은 빛이 비치는 반대쪽과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굴광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옥신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쪽은 빛이 비치고 이쪽은 어둡단 말이야, 그쵸? 여기 해가 이렇게 있으면. 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죠? 자, 그랬을 때 빛이 비치는 반대쪽과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반대쪽, 그 다음에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아 옥신이 많이 모인 곳이 상대적으로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게 되는 굴광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빛이 많이 비치는 부분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래요? 빛을 받으니까 와 하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네. 옥신이라고 하는 건 식물의 생장 호르몬인데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보세요. 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으로 모이는데 잘 보세요. 왜 굽게 되냐면 이 옥신이 많이 모인 곳은 더 빨리 자라요. 그럼 보세요. 얘가 더 빨리 자라니까 이렇게 굽는 거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이해돼요? 네, 돼요. 그래서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는 게 빛 부분으로 더 많이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각이랑 반대로 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부분에 옥신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셨어요? 그래서 굴광성이라고 하는 건 왜 나타난다고? 옥신이 그늘진 부분에 더 많이 모여서 생장 속도의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뭐라고요? 생장 속도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생장 속도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윈이 실험했는데 그냥 놓으니까 빛을 향해 굽어 자라고 그 다음에 잘라놨더니 자라지 않고 왜? 줄기 끝을 잘라서 뭘 했대? 옥신이 아예 분비되지 않게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줄기 끝에 옥신이 있긴 있는데 여기를 은박지로 감싸도 곧게 자라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운모. 자, 운모 뭐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자, 운모를 이 식물 중간에 이렇게 뭘 했다고 보면 되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운모 여기다가 살짝 끼워 놓은 거야. 안 보일려? 어? 모를려? 뭐라고 하냐면 판때기 같은 거. 판때기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이 식물 중간까지 얘를 싹 끼워놨어요. 이렇게 판때기를. 그래서 햇빛을 막 비치는데 상관없었어. 그냥 이렇게 막 꺾어졌어. 그런데 이 운모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꽂았어. 이렇게.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꽂았죠? 자, 이렇게 꽂았더니 얘가 신기하게 그냥 똑바로 계속 자라는 거야. 왜지? 왜 그럴까? 자라지 않는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옥신이라고 하는 건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이걸 이쪽에다 꽂아놨을 땐 이렇게 꺾어지면서 자란다고.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끼워지면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맞겠네. 변화가 없는데 생장 호르몬이 없어서 변화가 없는 걸까? 그러면 못 자라니까. 생장 호르몬이 밑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야. 여기에만 모여 있으니까.
원래는 아까 그랬지. 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과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얘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고. 그쵸? 그런데 못 가서. 그렇죠. 못 가죠. 못 가는 거야. 얘 때문에 막혀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옥신이라고 하는 건 식물이 굽어서 자라는 우리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1단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